네, 안녕하세요. 임장가는 중개사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멘토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입니다. 26년 5월 18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아파트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가장 큰 이슈였던 5월 9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5월 9일이란 날짜는 사실 이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 날짜를 전후로 매도랑 매수 판단을 다르게 하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날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5월 9일 이전에는 이제 절세 목적의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5월 9일이 지나면서 그 기대감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뭐 나왔던 매물이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매도자분들께서는 그 반영된 양도세 중과까지 가격에 포함을 시켜서 효과를 다시 부르기 시작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전세가가 아주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로 계셨던 분들께서 이 금액이면 매매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난 그 셋째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시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18.67% 상승하였고, 그다음에 공시가가 오르면 이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제 서울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5월 9일 데드라인이 지났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절세 매물들이 회수가 되었고, 그다음에 서울 전역으로는 공급이 앞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 규제 역시도 있죠. 이제 수도권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전수조사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돈 빌리신 분들은 대상이 다 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서울에 고가주택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셔서 이제 우회로로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업자 대출,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빌렸는데 정확하게 적격증빙 없는 사람들,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되긴 하겠네요. 네네. 될 것 같습니다. 경매 시장이 또 조금 풀릴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소명이 안 되는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비상이죠. 와, 진짜 세수 확보는 확실히 되겠네. 맞습니다. 저 세, 오늘부터 그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일인데요. 세수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안 주던데 나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돈 받으실 분이 몇 분 안 계시지 않나요? 아예 안 계시지 않나요? 예, 아주 뭐 우리 쿠퍼도 못 받는다고 아쉬워하는데 도대체 네, 어느 어디로 돈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한국 부동산원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지역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아파트 부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요, 서울은 뭐 서울과 경기는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이어서 울산광역시가 약진하고 있습니다. 아, 울산은 계속 달리네. 아무래도 전세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울산광역시 역시도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그 공급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조선업 경기 자체가 좋다 보니까 음, 네, 매매 가격이 둔화하긴 했지만 상승한 지역입니다. 둔화하긴 했지만 상승한. 네네, 지난달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했습니다. 아, 지난달에 비해서는 둔화했지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울 구별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아파트 섹션입니다. 어, 지금 서울 전역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서울이 평균적으로 0.55%고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가장 큰 지역은 강서구 그리고 성북구입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는 일부 마이너스 흐름이 보이는데요. 고가 지역이라고 해서 매달 지수가 계속 오르는 건 아니고, 거래 한두 건 간의 가격, 그다음에 신고의 시차, 대출 규제, 그다음에 토어의 여부, 매수 가능 자금 규모에 따라서 지수가 약간은 출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서구나 성북구, 노원구처럼 실수요 접근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의 상승과 매매 전환 수요가 붙으면서 지표가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기름동 핫하잖아. 기름동 아주 이슈가 난리도 아니잖아. 기름동 핫하죠. 기름동 지난달에도 핫했는데 이번 달에도. 기름 뉴타운 핫해가지고 거기 뭐 지금 막 84 기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그리고 전세가도 뭐 상상 초월로 그 짤들도 돌아다니고 전세가 엄청 비싸게 올라온 거. 네네, 맞아요. 지금 기름이 핫합니다. 기름.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비싸니까 외곽은 싫고 어느 정도 시내 접근성 괜찮고, 네네, 예, 그런 지역들이 지금 계속 타오르는 상황. 맞습니다. 저는 강서구가 약간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서구는 이제 뭐 9호선 있는 라인도 뭐 그렇기도 하고, 5호선으로 해서 영등포 일대, 여의도 일자리 가는데 이제 괜찮으니까 그렇게 이제 여파가 좀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걸 구별로 이제 매매 거래 호수입니다. 노원구가 지난달에 이어서 가장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강서구가 줄을 잇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으니까요. 주공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그리고 이제 전세가 상승에 따른 매매 전환 실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거래가 살아났습니다. 가격 서한님께서 진행이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같다라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접근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15억 이하, 10억 이하, 그다음에 대출 가능한 가격대, 실거주자가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갈 수 있는 가격대가 있는 곳이 거래량에서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강서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주 근접 수요가 있고요. 마곡지구의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전세 수요가 많고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가 결합이 되면서 거래가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그 뭐야, 방화 6단지 분양가 뭐 18억 얘기 나오는 거에 지금 다들 사람들이 놀래면서, 또 생각보다 경쟁률이 좀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서 확실히 집이 부족하니까는 분양가도 높아지고 분양 열기도 높아지고 기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그래서 강서구의 열기도 뭐 상당히 올라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게 음, 또 흑석동 쪽으로 넘어오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84 기준으로 분양 예상 금액이 한 29억에서 30억 정도 되잖아요. 30억. 와,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이제는 조금 자리가 입지가 괜찮다 하면은 30억부터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30억. 지금 뭐 흑석동 29억, 30억은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것도 싼 거였네 라는 상황으로 지금 될 것 같고,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19억도 지금 보면 17억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장인 뉴타운 난리가 아니죠. 상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분양가가 오르는 상황이라서 네. 재개발 물건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신축을 못 살 것 같으니까 뒤로 물러가서 빨리 살려는 하는 수요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런 기대감만 보시면 안 되고 사업의 단계나 용적률, 분담금, 뭐 정책의 변수까지도 다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막 안 사잖아. 막 사라고 얘기해야지. 아, 그러네요. 그럼 어, 어떡하죠?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사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예산 안에서 어, 되시는 거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 아니, 사업성도 중요한데 사업성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사. 지금 사업 다 안 되는 거야. 아니, 사업이 어떻게 돼? 지금 봐보면 건축비가 장난이 아닌데,
건축비가 뭐 난리가 아닌데 뭐 1,000만 원을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이거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시 해야 되나? 다시 할까요? 아니 계속 이어서 하면 돼요. 어, 네. 다음은 전국의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지금 이번 달에 라이브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전세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역시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이 0.42%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강원과 제주를 빼고 서울과 경기, 그다음에 울산, 이렇게 남쪽은 경남, 전북, 전남, 부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붉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분들이 보유세나 금융비용, 관리비 부담들을 이제 임대료에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전세나 월세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매수 대기자분들, 그 집을 사고 싶지만 대출이나 가격 부담 때문에 못 사시는 분들이 아직 전세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전세를 더 밀어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서울 구별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서울 전역의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모두 상승했고요. 전달 대비해서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제 매매 가격은 구별로 온도차가 있는데요. 전세 가격은 서울 전반에서 모두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세입자분들께서는 전세 만기가 다가오신 분들, 네, 우리 집 전세가가 얼마나 올랐지? 근처에 전세 매물이 왜 이렇게 없지? 같은 돈으로 갈 수 있는 집이 많이 줄었다라는 어, 것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송파구와 광진구 같은 경우도 1.83%, 그다음에 광진구도 1.3% 상위 지역 두 개 지역입니다. 송파구와 광진구. 그리고 하위 지역인 강동구와 강남구 역시도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강진구의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오를 거예요. 강진구. 그리고 이제 강진구 주변에서 전세 월세를 사실 분들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광진구의 여파는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진구가 광남 학군으로 학군 수요도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5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이날까지도 이제 투어를 받아줬다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세 목적의 매도 시한이 지나면서 급매물이 시장에서 빠졌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자분들이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월 9일 날 이게 종료가 되고 5월 12일에 이 국토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투어제 구역 내에서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 입주를 유예해준다. 원래는 이제 허가를 받고 4개월 이내에 그 입주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세입자가 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거래가 하기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을 조금 풀어주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복잡했어요. 제가 그거 보도자료 나와서 정리를 했는데 보이시나요?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무주택자부터 다주택자. 이거 이제 설명을 하려면 한숨부터 내쉬고
이제 매수인 상태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무주택자, 그다음에 1주택자, 다주택자는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요. 이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5월 12일 이후에 계속 무주택자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 유무에 상관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 위에가 가능합니다. 4개월 안에 입주 안 하셔도 돼요. 임차인 분의 그 계약일을 맞춰서 실거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처분 조건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없으면 즉시 허가가 가능합니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주하셔야 되고 2년 동안 실거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허가를 해준다고 해요. 4개월 이내에 세입자가 퇴거하거나 본인이 입주가 가능하면 조건부로 허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어요. 12일에 발표가 됐고 5월 13일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대신 이제 매도자분들은 이제 양도세 중과 이후에는 5월 9일까지의 신청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5월 10일부터는 토어를 받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됩니다. 갭 투자의 허용이 아니라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어요. 매수자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토어 지역의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진짜 기회가 아닐까. 그 세입자 만기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으니까 본인 자금 운용 측면에서 훨씬 유연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무에서는 매수 양측 협상의 여지가 확대되는데요. 그 주임법상의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이제 매수자분의 입주 시점이 충돌하던 거래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상승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기 때문에 5월 12일 이후에 1주택자가 집을 팔고 갈아타기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랑 그다음 1주택자 분이신데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수요자 간의 기회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2년 후인 28년 5월 11일까지는 사실은 입주하셔야 되거든요. 입주 데드라인. 그래서 이제 그 시점 전후에 전세 시장에 일시적으로 충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열렸지만 자격이 매우 엄격하니까 여기에 해당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보면 이거 지금 토어 받으실 때 세입자분이 퇴거하시는지 안 하는지 확인서 써주시거든요. 또 받을 때 이제 그렇게 하긴 하죠. 근데 이제 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세입자가 안 나간다 그러면 또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저 어, 웃지요. 그런 그 일이 점에 실제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 있지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토는 받아놨는데 토 받고 그래서 본계약을 썼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자기 나갈 집이 없다고 자기 살 때까지 살겠다. 이러면 무주택자는 상관이 없는데 1주택자는 4개월 안에 입주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는데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발생했어. 어떻게 해야 돼? 어렵네요. 아,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엄청 상황, 꼬여요. 그렇게 되면 어, 매수자분께서는 이행강제금도 내셔야 될 수도 있는데. 어,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그거는 그쪽 임차인하고의 문제니까는 매도인 측에서 확답을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해왔으니까는 그쪽이 책임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저희 손님이 매도자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어, 저희 손님이 매수자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어. 매도자가 정리를 안 해준 걸로. 저희 손님이 매도자면 매수자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해야 되겠죠. 아, 지금 시장이 진짜 쉽지가 않게 돼 있습니다. 예.